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 주말이 아닌데 기관차를 출발하게 됐죠. 뭐 그럴 법한 것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어떤 박스권을 단 3일 만에 와버렸습니다. 분명히 제 방송을 꾸준히 듣고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언더슈팅에서는 견뎌야 했는지, 매도 관점이 아니라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관점인지, 혹은 물려도 이 구간을 견뎌야 했는지 결국 결과가 증명을 해주죠.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 드리지만, 이 박스권 매매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상단에서는 호재가 만발해요. 그러니까 더 갈 것 같아. 너무 좋아 보여. 그리고 막 더 가려고 막 외국인들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야. 근데 하단에서는 네, 계속 악재가 쏟아집니다. 제가 그래서 하물며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아니, 증권사에 뭐 센터장이 나와서 2300이라도 던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늘 후행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뭐 사람이든 레포트든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참고할 만한 자료를 쓸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단에서는 그런 악재가 쏟아지다 보니까 도저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충분히 시장에서 잘 대응하고 대처하고 있다가도 그런 이야기들에 어느 순간 휩쓸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 박스권 매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뭐라고요? 우리 시장은 뭐라고요? 이전에 기관차 때도 한번 코스피와 코스닥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적 있죠. 우리 시장은 한 번도 박스권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단지 슈팅이 언더슈팅도 만들고 오버슈팅도 만들다 보니까 추세와 파동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마치 보이지만, 어떻게 이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는다. 우리 시장의 성린들은 이 박스권에서 시장이 벗어나는 것들을 그렇게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연간 시황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2323에서 2495에 박스는 유지하고 있다. 오늘은 조금 의외였어요. 왜냐면 저는 올라가도 2400 한 60, 70 뭐 이 부근에서 마감이 될 줄 알았는데 2502 라인에서 마감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단 3일 만에 어떻게, 제가 2323 갭으로 뛰어 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모닝 브리핑 때 계속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기관차에서도 이야기 드렸고, 결국은 그게 올라타자마자 때마침 이슈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3일 만에 그 목표치에 도달한 거지. 만약에 이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2달 정도 걸릴 줄 알았어요. 2개월이면 이 자리는 온다라고 봤었는데, 즉 연말이면 이 자리에 도달한다라고 봤는데, 이게 이슈 때문에 빨리 온 거지, 이게 비정상적인 흐름이거나 아니면 우연히 못 갈 거 온 게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본 방송을 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머릿속에, 특히나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 머릿속에 이 공매도 제한 때문에 상승한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지우세요. 저게 자꾸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매매가 안 됩니다. 왜냐면 떨어져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밀리잖아요. 내일 밀리게 되면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매도들이 막 환매수 해가지고 들어오느라고 또 매수해 주겠지. 그러면 더 살까? 그러면 더 사면 또 요 정도만 더 올라가도 좋은 수익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제일 경계해야 된다는 거, 시세의 흐름에 따라서 내 전략을 바꿔버립니다. 즉 시세에 따른 전략을 바꾸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시세가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세게 움직이잖아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략을 변경해요. 그래서 자꾸 예를 들어서 30만원에 매도해야지 그랬는데 32만원 바꿀까? 35만원 바꿀까? 40만원 바꿀까? 하다가 어느 순간 툭 하고 부러져서 꺾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꺾였나 보다, 이제는 나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그래? 그럼 조금만 더 내려오면 여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려올 때 매수해서 사면 여기서 30%더 먹지 않을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따라서 이 이슈에 대한 것들은 지우세요. 지금 뭐 오늘도 기사가 무지막지하게 쏟아지는데 하등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뭐 이제 와서 단기에는 뭐 상승이 가능할 것이나 뭐 중장기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너무 미안한 이야기지만
하루에 7%씩 지수가 움직이는 시장이 선진국 시장에 꼭 포함이 돼야 됩니까? 그래 가지고 쟤네가 예를 들어서 어떤 펀드에 대한 물량의 매수가 들어오면 우리 시장이 진짜 좋아집니까? 외국인들 비중이 커져 가지고 우리 시장 좋아진 적이 있어요? 우리 시장이 그렇게 외국인들 막 들어오고 자본들이 막 많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 만들어진 건 박스입니다. 우리 시장은 박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운명이 아니에요. 이미 예 그 굉장히 어떤 그 외국 기사 보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 흐름이 한 2,000조 정도 되거든요. 1억 7천만 달러 맞나? 아닌데. 1조 7천 예 맞아요. 1조 7천억 달러. 예.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 봤자 애플보다 쪼끔 더 큰 건데 우리 시장이 꼭 선진국 시장에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의문스럽거든요. 네, 저는 전혀 그럴 이유도 없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갑니까? 아니요. 그럴 수도 없어요. 일정한 규모의 파이가 있는데 들어와야 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 시장에 자리 잡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파생으로 계속 박스권 쳐 가지고 해먹은 애들이 공매도 금지됐다고 싫어 가지고 나갑니까? 네, 절대 그럴 일 없거든요. 그러니 하등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신경 쓰는 것보다는 그냥 내 전략에 집중한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2,502로 마감했나요? 2,502로 마감했어요. 그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지금부터는 내줘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했었던, 여기에서 매수를 했던, 여기에서 매수를 했던, 어디에서 매수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지금 이 박스권에, 올해의 박스권의 하단에서는 재밌지 않아요? 왜? 이때도 버티라고 했잖아요. 다시 올라온다고 존버하라고. 혹여나 매수했는데 물렸으면 존버를 똑같잖아요. 똑같은 얘기 똑같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올라오잖아요. 또 올라오잖아요. 우연입니까? 아니면 제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가 갖고 있는 전략의 통계와 확률을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전략을 변경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 이슈가 발생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뭐 더 간다라고 그러면 2,600을 노립니까? 2,700을 노립니까? 2,800을 노립니까? 그쵸? 지금 자리는 명확히 어디 오는 자리다? 120평 오는 자리다. 망할 시장이 아니면 그대로 쓰러질 시장 아니면 다시 어디 온다고요? 120평 온다고요. 예, 다시 어디 온다고요? 나스다. 예. 요거 이탈해도 뭐라고 합니까? 이탈 나올 수 있다. 슈팅이다, 슈팅. 하단 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시 올라왔다. 그럼 목표는 어디다? 이 자리다. 올라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아무리 이 이야기 드려도 뭐합니까? 전략을 실행하질 않는데. 그러니 그런 이야기들이 안 되는 분들께 어떻게 합니까? 오더를 드리는 거고. 그쵸? 저희도 공식 포트가 있고 이번엔 무려 90%의 비중으로 BM을 들어간 거고 논리는 똑같죠. 우리 시장 망할 지수다? 그럼 계속 빠진다? 그러면 BM이 빠지면 다른 애들도 빠진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반등이 나오면 다른 애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BM은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러면 내려갈 때 똑같이 내려가. 올라갈 때 반등할 때 훨씬 커. 그러면 당연히 어떤 효율을 노리겠습니까? 반등의 효율을 노리겠죠. 하나 여담으로 노리면 지난번에도 35만원짜리는 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지금 얘는 여기까지는 일단 열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비중 줄입니다. 왜 줄일까요? 여기까지 너 여기까지 올라간다면서 왜 여기서 왜 줄여? 아니 단가가 이 아래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쵸? 거기다가 빵빵하게 비중 풀로 가까이 채워가지고 매수를 해놨는데 굳이 여기까지 고작 한 얼마입니까? 한 15%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더 먹자고 버틸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일도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내줄 거예요. 또 내주고 최종적으로 한 10%만 남겨놓고선 다 없앨 겁니다. 그러다가 운 좋아서 슈팅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머지 10%를 먹으러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또 움직이면 어떻게 다시 매수를 들어가면 되는 거고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매도를 비중 조절을 이야기한 구간들은 대부분 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잘 맞춰서 그런 걸까요? 예언을 잘해서? 아니라니까요. 우리 시장은 뭐라고요? 박스라니까요. 대략적인
내가 이 통계에 대한 확률과 흐름을 알고 있고 패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시장의 수급의 구조와 변화만 좀 인지하고 있다라 그러면 생각보다 괜찮은 시장이에요. 굳이 미국 시장 가지 않아도. 결국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결국은 먹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2차 전지 계속 밀려 내려올 때 이야기했죠. 지금 내려오는 거는 거품이 빠지고 뭐하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 뭐다? 사이클을 만들기 위한 파동이다. 즉 뭐냐면 2차 전지가 단순히 오래 반짝하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쟤네는 제조업 중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섹터잖아요. 그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빠르고 느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결국 파동을 거쳐 가지고 시세는 계속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저 고점을 넘길지 안 넘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단지 지금 사이클에서 이제 고점과 저점이 나왔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활용해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폭 안에서 파동을 가지고 내가 전략을 짜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보여 가지고 좋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려오는데 주구장창 버틸 이유 없는 거고, 뭐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서 뭐 수익률이 떨어져서 아니면 뭐 점유율이 떨어져서 떨어질까 봐 걱정해서 고민해 가지고 미리 던질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제는 저 안에서 왜 패턴과 파동을 만들 거기 때문에. 단지 이번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언더슈팅이 세게 나왔고 제가 그런 표현 드렸죠. 얘네 지금 뭔가 이상하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 영업일처럼 공매도들이 거의 주가 조작의 의심을 받을 만큼의 힘으로 저렇게 밀고 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뭔가 특이의 흐름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흐름을? 얘네는 이미 알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시행될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눌러 가지고 공포감을 극대화시켜서 잘라낸 애들 잘라내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유유적적하게 환매서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2323을 갭으로 탐으로써.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쯤에서 갑자기 이렇게 툭 하고 올라왔어. 걔네들 쏟아내잖아요. 또 올랐어. 여기선 또 음봉으로 싹 밀었다가 이렇게 움직여. 무서워서 내리잖아요. 그래 놓고 오늘 또 갭을 해서 움직여. 또 내놓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쟤네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여러 가지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 가지고 순리대로 실행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상단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나오겠죠. 왜? 언더슈팅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오버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어떻게? 반드시 수익을 담보하면서 끌고 간다. 제가 오늘 방송을 말 그대로 특별시황 점검이라는 이유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세가 움직였다고 내 전략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시장에 끌려다녀요. 시장에 끌려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매도든 누구든 자꾸 시장을 저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개인들이 견디지 못하게. 제가 그래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제 방송에 광고도 없애고 다 없앴으니까 꼭 저희 막 차기사 가입해서 꼭 저랑 같이 안 하셔도 이 방송들 좀 많이 좀 공유해 달라. 왜? 개인들이 최소한 이런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되면 쟤네들이 저런 거 함부로 못 한다니깐요. 저런 짓거리 함부로 못 해요. 언더슈팅에 슈팅을 만들어 가지고 막 짓밟고 뭐 하고 털리질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쵸? 제 방송을 꾸준히 봤다 그러면 털렸겠습니까? 그쵸?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어느 정도 이야기해 드리고 그 타이밍에 맞추고, 물론 저랑 함께하면 거의 실시간급으로 알려드리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모닝브리핑만 봐도 이 틀을 알 수가 있는데, 게다가 11시 2시에 앞에 1분 내외만 듣게 되면 지금 시장의 흐름이 이 정도는 흘러가는구나 그 인지할 수 있고,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이야기를 참고해 가지고 내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없이 오늘도 또다시 저렇게 올라왔다고 그래? 그러면 모처럼 수익 전환됐으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볼까? 그러면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야, 누가 글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2,800 간다라는데, 2,800 가면 그거는 거기까지 버틴 사람의 몫인 거고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전략에 의거해서 저 2400 아래에서 매수했었던 것들을 이제는, 그러니까 중심값 아래에서 매수했던 것들을 이제는 상단 위에서 매도하는 겁니다. 고맙게도 거의 2달 가까이 걸려야 되는 흐름들을 1시간 아니 단 3일 만에 시장이 만들어 줬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말 그대로 웬만해서는 올해 수익을 다시 돌려놨겠죠. 다시 돌려놔야 되고, 이제는 어떻게 목표는 남은 시간 동안 올해 최고점이었던 수익에 맞춰 가지고 올려놔야 된다. 특히나 2차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결국은 또 이제 존버하고 뭐 하시는 분들이 뭐 최종적으로 좋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떻게 또다시 물타거나 또다시 물리는 경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저점과 고점의 사이클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잘 가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에게도 휴식을 좀 부여해 주세요. 즉 뭐냐면, 사람도 쉬어야 되고 하물며 땅도 쉬어야지 농사가 잘 되잖아요. 저는 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이란 종목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이 시장에서 성공한다 아니에요. 오래 갈 수 있거든요. 이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결국 시장에서 잘해야 본전 유지하는 건데, 그마저도 쉽다 어렵다? 어렵다. 오늘 이제 저희 가족분들도 그런 질문합니다. 야,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니까 인버스를 잡아보고 싶은데요. 뭐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시황을 이야기 드려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각자마다 시황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이제 여유가 생긴 겁니다. 왜냐면 불과 지지난주만 해도 엄청 쫄렸는데 이제는 또 다 돌려놓고 나니까 여유가 생긴 거죠. 수익도 생기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오늘도 이제 몇 번 이야기 드린 게, 돈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돈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그러니 조금은 한 템포 늦춰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아직 매수할 종목들 많이 남아있다. 다만 그 종목이 안 갈까봐 매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10월 동안 받았던 많은 고생길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돈도 좀 쉬게 함으로써 다시 좀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좀 가져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는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아닌데 갑자기 뜬금 기관차니까 어떠신가요? 재밌나요? 자, 어찌됐거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됐으면 좋겠고, 부디 막 지금에 와서 전략들 바꾸지 마시고 지금에 갖고 있는 전략 유지해 가시면서 현금을 또 소중히 확보해 가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 내일 아침 모닝 브리핑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